안녕하세요. 홍원기 교수입니다. 자, 우리 1교시 하시고 좀 잠깐의 휴식 시간을 좀 가지셨나요? 자, 이제 2교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은 화장품 산업에서 OEM, OTM, 그리고 OBM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OEM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OEM 회사, 즉 OEM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의 약자냐면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Original Equipment and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이 영어 풀 네임의 줄임말 OEM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퀴먼트 같은 경우는 장치 같은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회사의 그런 장비, 제조 시설의 역할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좀 보면요. 특정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신 제품을 만들어주는 기업을 뭐라고 한다? OEM 업체라고 합니다.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한국말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OEM 방식을 한국어로 하면 뭐라고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문한 사람의 상표를 부착해서 단순히 생산만 하는 기업이 생산만 하는 방식이 바로 OEM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예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OEM 업체로는 화승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회사는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죠.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를 들어 아디다스가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소재가 들어간 운동화를 만들 계획으로 화성 엔터프라이즈 아디다스의 주요 신발 OEM 업체에 주문을 하고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가 요구한 대로 아디다스가 디자인하고 설계한 대로 운동화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구조가 바로 이 OEM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 납품을 해서 유통, 판매는 누가 하죠? 바로 아디다스가 하는 거죠. 즉 OEM은 생산만 대신해 주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공장 시설의 기능만 하는 업체를 OE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OEM 업체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대만의 박스콘이 있죠. 박스콘은 어떠한 기업의 OEM 업체예요. 애플이 아이폰을 설계하고 생산을 위탁해서 아이폰의 공장 시설, 공장 설비 역할만 해주는 업체가 바로 팍스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팍스콘이 아이폰을 만들어주고 애플에게 다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와 유통은 누가 하죠? 바로 애플이 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EM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공장의 시설, 설비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는 연구 개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연구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연구 개발의 몫은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또 신발을 만드는 아디다스 혹은 나이키와 같은 브랜드 회사에서 디자인, 설계, 연구, 개발 다 해서 이 OEM 업체한테 공장의 설비 역할로서만 납품하고 생산만 하도록 하는 구조가 바로 OEM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OEM 방식으로 하는 업체들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지만 현재 이 공장을 가지고 또 생산 설비의 역할을 하는 업체 중에 좀 많은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좀 많이 진화하고 있죠? 바로 ODM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ODM 방식은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이죠. 자, 여기 보면 D가 뭐예요? Development, 즉 개발, 연구하고 개발하는 생산업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EM은 Equipment라고 해서 장비, 시설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져 있다면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즉 ODM 업체는 뭐까지 한다? 공장의 시설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연구 개발까지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DM, Original Development, 그다음 Development Manufacturing은 제조사, 개발, 생산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DM 방식의 한글 명칭은 뭐예요? 제조사, 개발, 생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사가 뭐도 한다? 개발까지 한다.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까지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ODM입니다. 자, 제조사, 생산, 제조자, 개발, 생산으로 OEM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 OEM은 주문자가 요구한 대로 똑같이 만들어주고, 주문자가 설계 요청한 대로 그대로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하청업체라면 ODM은 주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주도적으로 연구 개발도 해서 이 브랜드사한테 뭐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와 같은 회사들에게 연구 개발에 대한 실적도 보고하고 이렇게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라고까지 제안까지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만들어서 납품만 하는 OEM과는 달리 ODM사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비교적 높고 해외 브랜드로 판매가 될 경우 판매에 따른 일정한 보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있고 자신의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죠. 단순히 제조 역할만 하는 사람, 제조 역할만 하는 업체에게는 그 제조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연구 개발도 하고 또 그걸 제안도 하고 이거에 대한 것들 잘 팔렸을 때 그들이 먼저 우리가 연구한 그 모델에 대해서는 판매에 대한 부분들 보너스 인센티브를 달라라고도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도 높고 계속 이렇게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 이익을 연구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기술력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제조 공장 시설이 뭐다? ODM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ODM은 OEM보다 높은 수준의 위탁 생산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여기 나오는데 코스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코스맥스, 콜마 같은 화장품 제조업체가 단순히 브랜드사가 해서 연구한 것들을 그래서 만들어내는 그런 OEM 방식이 아니라 ODM, 즉 연구 개발까지 해서 화장품 이렇게 만들어봐,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봐 라고까지 제안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스맥스라고 하는 기업은 국내 및 글로벌 대표 화장품 기업이 로레알, 랑콤, 입생로랑,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코스맥스의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맡기면 디자인과 성능이 우수한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아모레퍼시픽, 로레알, 랑콤, 입생로랑과 같은 그런 브랜드사에서 우리가 이런 컨셉으로 만들 거야 라고 이제 코스맥스 측에 먼저 얘기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구조도 있겠지만 요즘 어떤 구조가 더 많냐면 코스맥스와 콜마 같은 회사가 워낙 이익률도 좋고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로레알이나 랑콤, 이생로랑 같은 글로벌 기업에 자신들이 뭐 내년에 뜰 원료는 이런 원료가 있으니까 바쿠시올이 이제 뜰 거다라고 하는 바쿠시올에 대한 부분들 컨셉과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미리 브랜드사에 제안을 하죠. 그래서 제안한 것 중에 셀렉이 돼서 생산이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된 베이스 업체를 고르라고 하면 이렇게 ODM 업체, 연구와 개발, 생산, 디자인까지도 제안하고 이 부분들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생산 기반도 가지고 있고 연구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우리 한국의 코스맥스, 콜마, 코스메카와 같은 그런 공장 베이스의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DM까지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OEM과 ODM 업체가 같으면서도 되게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OEM 회사가 단순히 그 브랜드사의 그런 하청을 주는 업체의 공장의 역할만 한다면 ODM사는 공장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과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조금 더 발전된 그런 형태의 그런 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를 좀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OEM 업체와 ODM 업체가 있죠. 자, 그래서 OEM 업체는 단순히 뭐만 한다? 제품 생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전체 생산 과정이 브랜드 개발, 또 제품 기획, 제품 개발, 제품 생산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진다고 봤을 때 OEM 업체는 이 네 가지 단계 과정 중에 뭐만 할까요? 바로 제품 생산만 하는 거죠. 제품 생산만. 그런데 OD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프로세스 중에 제품 생산은 기본으로 하고 제품 개발과 제품 기획까지 하는 거죠.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브랜드를 제안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못 간다 하더라도 제품을 기획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제품 생산 그 과정에서 이걸 100이라고 봤을 때 70%까지 혹은 80%까지도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업체가 바로 ODM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DM 업체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화장품 산업에서 코스맥스, 콜마와 같은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이 어느 업체가 많다 그랬죠? 바로 화장품 제조업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이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이익률도 많아지고 그 이익률을 다시 R&D에 투자함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브랜드가 뜨고 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브랜드가 뜨고 있나요? 바로 인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어지고 또 국내에서 성장하고 이 인디 브랜드가 수출까지 이루어져서 되게 글로벌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되게 토양과 구조가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장품 산업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ODM 회사의 그런 발전이 너무나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DM 업체, 코스맥스, 콜마, 또 코스메카와 같은 이러한 큰 대형 제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또 이 우리나라에 선도를 하고 있고 세계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K뷰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발전을 힘입어서 브랜드사들도 좋은 제품을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 나가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에 가서도 경쟁력 있게 글로벌한 브랜드들과 싸웠을 때 소비자들에게 결국에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의 이 토양 그리고 이 구조는 너무나 좋은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산업에 지원하시고자 한다면 화장품 산업에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아직까지 우리 화장품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죠. K뷰티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뭐 중국, 일본, 뭐 대만, 미국까지 잘 나가고 있지만 뭐 남미라고 하든지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아직까지 K뷰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K뷰티, 즉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저는 더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이 화장품 산업에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화장품 산업을 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OBM 회사에 대해서 OBM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M은 뭐의 약자냐면 내 자신이죠. Own Brand Manufacturer로 해서 내 자신의
내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manufacturer, 생산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OEM 방식의 정의는 OEM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제품을 기획, 생산, 판매까지 모두 관리하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샤라고 하는 브랜드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우리 한국 화장품의 그런 화장품 산업의 구조는 바로 OBM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뭐 아모레, 주다나, 뭐, 뭐 코리아나 이런 화장품들이 좀 있긴 있는데요. 이런 화장품 브랜드들은 뭐 브랜드도 가지고 있었지만 공장도 가지고 있었고 연구소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제조, 기획, 생산, 연구, 판매 이 모든 것들을 한 회사에서 다 하는 구조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뭐 발전을 하고 있다가 미샤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 제조와 생산, 판매, 유통이 나눠지는 구조로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OBM은 제품을 기획, 생산, 판매까지 모두 관리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은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브랜딩, 마케팅에도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브랜드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연구 개발까지 공장도 가지고 있고 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판매 조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그런 업체를 OBM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는 생산 주체는 자체적으로 제조를 하기도 하고요. 즉 왜냐하면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생산 효율을 따졌을 때 더 잘하는 생산을 더 잘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OEM이나 ODM 방식까지도 할 수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 관리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획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죠. 즉 브랜드 기획,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제품 설계, 제품 생산, 그 다음에 영업, 판매, 유통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제조에 대한 리스크나 뭐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또 연구 개발, 또 제품 기획에서부터 브랜드 이미지에 맞춘 연구 개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모레퍼시픽, 또 LG생활건강처럼 자체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또 자체 공장도 가지고 있고 또 자체 연구소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바로 이 OBM 방식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흥 쪽에 큰 연구소도 있고 뭐 설화수의 브랜드에 관련된 연구만 하는 데도 있고요. 또 뭐 공장은 여기 오산에 아모레퍼시픽 공장이 또 따로 크게 있고 또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또 용산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판매 조직, 뭐 기획, 또 연구소, 공장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회사를 바로 OBM 방식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화장품 산업을 떠나서 또 이렇게 크게 OBM 방식으로 하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가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부품도 많이 있고 또 자체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자주 마시는 그런 뭐 음료 회사라든지 식품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오뚜기, 뭐 동원, 또 뭐 대상 같은 경우도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도 하고 또 이 음식을 어떻게 더 맛있게 더 할까 해서 연구소까지 또 라면과 같은 그 카테고리, 식품 카테고리도 대표적인 그런 OBM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식품 회사 같은 경우도 브랜드를 가지고 OEM, ODM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ODM, OEM 방식으로 가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자동차 산업도 이제 OEM 혹은 ODM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이유는 뭐의 등장이라고 보면 될까요? 내연기관에서 어떤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가면서 부품 수도 뭐 3만 개에서 한 1만 개 정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부품 수가 약 30%로 줄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터리를 탑재하고 위에 이제 플랫폼을 위에서 이제 하는 구조라서 생산도 좀 다양하고 또 이런 전기 배터리나
또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 기술이 또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나 테슬라 같이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자동차도 있겠지만 이게 더 OBM, ODM처럼 더 강화가 되고 기술력을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된다면 벤츠나 BMW 같은 회사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입혀서 OEM, ODM 방식으로 현대자동차에 맡겨서 생산을 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구조도 저는 조만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도 원래 이렇게 OBM 방식에서 어떤 한 브랜드의 역할로 인하여 OEM, ODM과 또 판매 유통이 이렇게 나눠지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자동차 산업도 전기 자동차가 되면서 또 이렇게 배터리 집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산업으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자동차의 산업도 생산과 제조, 판매, 유통이 하나가 됐던 이 OBM 방식에서 ODM, OEM 따로 나눠지고 또 브랜드사가 따로 나눠지는 이 구조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때 나의 예상이 맞았구나 라고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OEM, ODM, OBM 방식까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 회사, 즉 브랜드 컴퍼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2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화장품뿐만 아니라 브랜드사, 자신의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만 가지고 있어서 생산 어디에 맡겨요? 즉 OEM이라든지 OEM 방식으로 하든지 ODM 방식으로 하든지 하는 부분들이 바로 브랜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는 화장품 브랜드 회사는 브랜드의 기획 및 마케팅만 담당하며 제품 자체는 OEM 또는 ODM 회사에 외주를 주어서 생산을 하는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의 컨셉, 포장, 디자인, 마케팅 전략을 설정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고 또 판매와 유통에만 집중하는 회사를 브랜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브랜드 회사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주체는 자신이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자신이 하지 않죠. 우선 설비나 시설조차 없기 때문에 직접 생산하지 않고 주로 OEM과 ODM 회사의 위탁을 맡기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브랜드 관리는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을 하게 되는 부분. 내가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고 또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좀 진행이 되긴 하나 요즘 추세는 연구 개발도 브랜드사에서 하기보다는 ODM 회사에서 전체적인 연구에 대한 성과를 브랜드 회사에서 자신의 브랜드에 맞는 혹은 제품에 맞는 것들을 셀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미샤라고 하는 브랜드, 또 AHC 같은 회사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죠. 즉, 코스맥스 콜마 같은 데다가 제품 생산을 위탁하고 그들은 브랜드 개발 혹은 또 상품 기획 또 이 제품을 판매하고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직접 제조는 하지 않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 화장품 산업에서 이러한 급속도로 성장하는 브랜드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급속도로 성장했다가 이제 하락세를 맞는 그런 브랜드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회사를 브랜드 컴퍼니, 브랜드 회사라고 하고 직접 생산하지 않는 회사를 브랜드 회사라고 하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브랜드사와
이거 ODM 사이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각각의 화장품 브랜드사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는 ODM, OEM 회사들의 취업을 준비할 때는 어떠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KPI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3교시 때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반대로 한번 나가면 브랜드 컴퍼니, OBM, 그 다음에 OTM, OEM, 이러한 정의라든지 구체적인 한글 명칭, 그리고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서 자세히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브랜드사 또 OEM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